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변수고 돌발 상황인데 계속 이러한 변수가 우리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의 급등을 오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해서 지정성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해석한 전일장의 국내 증시 상승이 오늘 무색거리만큼 우수수 내렸습니다. 현재 다행인 거는 지수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 현재 구간 1.6%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 어제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이 또다시 1조 원 넘는 매도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공포 속에 이거를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전의 가능성을 열어둔 악재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마감까지 시장 플로 체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슈 추적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체크해 보자면 다행히 좀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는 있죠. 네, 맞습니다. 장중 한때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10시에서 11시 사이쯤이었죠.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진정세를 나타나면서 여러 종목들, 그다음에 지수 자체도 밑꼬리를 달면서 지금은 이제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이 이제 막 끝나갈 때쯤에 이제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했다라는 속보가 이제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투매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이란의 핵시설이 아닌 육군의 그 항공대 군기지 주변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 진정을 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뉴스가 맨 처음에 속보로 들리자마자 이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로 맞는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구글 지도를 켜고 그 맥도날드 그 백악관 앞에 있는 맥도날드를 제가 검색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주문량이 늘면은 백악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브레이킹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는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약간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맥도날드의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게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 뉴스구나 하면서 제 매매를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참 점심 먹기 직전부터 굉장히 한국 시장은 좀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무언가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특히나 오전 시장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그래서 세 가지 이슈는요. 일맥상통한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키워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정말 확전되는 것이냐,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것이냐에 대한 키워드가 있고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일단 환율과 유가가 반응해주고 있죠. 유가가 갑작스럽게 3%나 오르기도 했고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변화가 크다라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외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해 볼게요. 먼저 MBC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격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 선물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핵심 포인트가 쓰여져 있는데요. 영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대략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초반에 나왔던 핵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시설 부근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대공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며 현재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미국은 이번 전쟁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당국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밀리고 있는데요. 다음 CNBC의 보도도 볼게요. 현재 CNBC 홈페이지 가시면요.
유가와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재팬 니케이 증시가 3%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오후장에 계속된 이 충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미 선물도 1%가량의 약세, 그리고 유가의 경우에도 오르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시장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제8 공군기지 인근 도시를 타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속보를 내놓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단행된 것 같다. 빠르게 외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정민 이사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타격 그리고 악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의 시작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확실성이 더 격화될 수 있는 전초전이라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가장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죠. 네. 그만큼 한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시황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증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투자자분들이 워낙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영향을 지속적으로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자재와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나 이제 원유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 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제가 방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좀 확인을 해봤더니 2%대 상승으로 이제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원자재 그리고 이제 원유의 가격의 상승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니케이 지수, 항생 지수, 대만 가건 지수 모두 오전 10시 이후에 이제 장중 한때 2% 이상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분봉으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계속 한국 시장이 이제 열리자마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긴 했지만 특히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큰 폭으로 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1%대로 이제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충격이 매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많이 언급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좌측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코스피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3,000선에 머물었던 증시가 먼저 불안감에 코스피가 내려왔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14일의 경우에 한 1에서 2%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한 달 가까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관련해서 코스피의 증시 흐름입니다. 물론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반영됐긴 했지만 최근 2,700선에 있던 코스피가 단기간 낙폭을 좀 확대했고요. 오늘 오전장의 경우에는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역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1000포인트 선에서 움직였던 것이 불안감 속에 좀 내려왔고요. 오히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지난 2022년 2월 14일에 러우 전쟁이 딱 발발하는 순간 코스닥이 3%의 개파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피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보여줬고요. 이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서는 코스닥의 반응은 오전장 3%의 급락으로 보여졌고요. 최근 역시 922포인트 선에서 쭉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유독 우리 증시가 이렇게 전쟁 당사국도 아닌데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좀 적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정말 좋은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장기 투자를 이제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건 꼭 개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좀 이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도 선물이나 파생 시장이 많이 좀 작아졌습니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해가지고는 다른 나라와 이제 동일선상에서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그에 따른 영향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돌발성 악재 뉴스가 나올 때 굉장히 좀 빠르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주식시장이 항상 바라는 부분, 방금 이제 앵커께서 어떻게 보면 차트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작 전쟁이 발발이 되면은 지수는 오르죠. 불확실성을 시장은 항상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무언가 이벤트가 아예 딱 결정이 돼버리면 시장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악재를 더 이상 악재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주말에 특히 어떤 뉴스가 서로 나오는지 또는 어떤 액션이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4월 달 남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향방도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한국 주식시장은 자생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피곤하시겠지만 더더욱 이제 아침에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를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안정세를 보였던 미 증시였는데 현재 선물 시장은 나스닥에서 한 1%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상황 위험한 건가 아닌가? 먼저 환율과 유가 측면에서 따져보자면은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났거든요. 위험 수준까지 도달한 겁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까 그 저희 사무실에서는 직원 한 분이 이제 바로 기름 넣으러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다들 어느 정도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 정도의 이제 타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어쨌든 안 좋은 뉴스는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따져보는 게 차라리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큰 폭의 등락률을 보일 때 시장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발생되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이제 행동을 하신 거고 그 어떠한 행동을 하셨더라도 오늘 무언가 움직이는 행동을 하셨다라면은 저는 개인 투자로서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증시 안에서의 미치는 영향으로 또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리포트를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동 정세라는 키워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확실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이례적인 대응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확실하게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핵시설을 타격했다 아니다에 대한 설왕설래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시설 타격이 맞다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왜냐? 이란의 핵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는 뉴스고요. 더불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시험대에 올라버렸다. 이 리더십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증시의 충격은 클 수 있다. 오전장은 이쪽에 대한 이 핵시설을 공격했다라는 것에 대한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이 3%의 급락을 보인 것입니다. 다행인 거는 현재까지는 다시 또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힘을 받으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대표적인 대장주들을 보면요. 반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 시장 상황 볼까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석유,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장중에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 21.59%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등주로는 흥국석유가 지금 원유 관련주로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전쟁 테마가 한번 발생이 되면은 가장 이제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빅텍이죠. 근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큰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중 한때 25%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히려 오늘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온 날은 전통적인 방산주에 투자하시는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감을 앞두고서는 지정적 리스크 수혜주들이 하락했을 때 이거를 따라 붙어야 됩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 전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반대였기 때문에 이제 지정적 리스크 관련주들은 포기하십시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 구간에서 이런 뭐 방산주라던가 유가 상승 수혜주들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오늘장 매도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 지정적 리스크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수해보던가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이제 당분간은 당연히 이제 등락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장중에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아래 위로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도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조금 말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종목이 뭐 오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종목이 바로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가 얼마나 그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 투자 성향에 맞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원유주와 관련되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쟁 테마와 관련되어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근하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빅텍은 일단은 열외로 하고요. 전통적인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만약에 눌리는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앞으로도 나온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엔스탑에서 이제 현대 로템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주 당분간 시장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섣불리 들어갔다가 이 심한 변동성에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방산주는 빅텍보다는 스페코보다는 전통적인 방산주, 수주라던가 실적이 찍히는 종목군으로 압축해보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이 하락을 이용해볼 수 있을 만한 다음 주를 위한 후발주를 찾아보자면요. 이정민 이사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선택한 대장주에서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장이 외면했지만 상승,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으로 후발주를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시장은 외면했지만 앞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종목들 위주로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 데이 트레이딩을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 이제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안에서 일단 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 꾸준하게 수매세가 유입이 되어서 그들의 투매가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뽑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테크윙이랑 HD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세 상승을 하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종목이 흔들림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맞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쟁 뉴스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돌발적인 뉴스들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드린 팁,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를 좀 했고 그다음에 그들 또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아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언급드린 테크윙과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이러한 오늘 같은 이제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노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상승 기대주로 테크윈과 HD 현대일렉트릭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단순히 변수로 인해서 출렁이는 잘 가고 있는 종목으로 오히려 나는 후발주를 골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이슈 추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